go! 달슨의 라이브! 자, 가봉맨 오바메양이 떠나면 대신 데려올 공격수가 요비치라.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너무 급이 좀 그렇지 않나요? 자, 오늘 아스날의 이적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제 아스날 이적설이냐? 최근에 이제 쭉 그 영상 올렸던 거 댓글을 좀 봤더니 진짜 아스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스날 이야기 이적설이 최근에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 저희 토트넘 얘기는 조금 최근에 좀 있었는데 아스날 얘기가 지금 좀 없었다. 그래가지고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종윤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그쪽에서 이제 그쪽 저희가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도 언제 저희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스날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스날 얘기 좀 정리하기 전에 한 선수 이야기부터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측면에 아주 그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열심히 뛰는 풀백 아스날 누구죠? 베이린이라고 있습니다. 베이린 정말 그 좋은 선수긴 하는데 물론 이제 좀 어려운 시절도 있었죠. 부상도 있고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아스날 여러 가지 좀 찾다가 베이린은 확실히 플레이만큼이나 아주 톡톡 튀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남다른 패션 센스입니다. 예.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그 아주 멋진 옷들을 이렇게 많이 사복 패션을 이제 자기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도 생각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확실히 좀 난해하긴 해요. 예.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색깔도 난해하고 디자인도 난해하죠. 앞에서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는데 사실 맞죠. 제가 남의 패션 센스를 지적할 만큼의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눈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뭐 멋지다 나쁘다 이런 걸 따라서 난해하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베일린을 먼저 시작을 했냐면 지금 아스날이 선수단 내부에 약간 동요? 뭐 좀 이야기? 뭐 약간 갈등 이런 게 좀 있죠. 다 아실 겁니다. 힘들잖아요. 모든 팀 다 힘든데 최근에 아스날 구단 측에서 선수단에게 급여를 삭감하자라고 하는 5가지의 뭐 요청서 이런 거 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낼게요? 그게 바로 원래 그 프로축구 선수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PFA라고 했는데 그 PFA의 아스날 대표, 선수단 대표가 바로 베이린입니다. 그래서 베이린에게 이렇게 구단 측에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느냐?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이죠. 12개월 동안 급여의 무려 12.5%를 삭감하겠다. 두 번째, 단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경우 삭감한 금액의 전액을 다시 선수단에게 주겠다. 이거 약간 좀 안 주겠다는 얘기가 9위여가지고. 자,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못하면 돈은 반환하지 않겠다. 이거 약간 좀 계속 그래요. 자, 네 번째,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못했지만 유로파리그에 나간다고 한다면 삭감폭은 7.5%로 조정될 수 있다. 약간 좀 못 쓰는 것 같아. 자꾸 이게 머리를 굴리시는 것 같은데 구단 측에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올 시즌 이대로 중단되거나 시즌 이제 더 이상 안 하거나 혹은 아스날이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TV 중계를 안 하니까 방송사로부터 원래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는데 TV 중계권료를 아스날이 많이 받지 못하면 중단돼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추가 솔루션을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건가를 또다시 선수들과 협의하겠다. 이 5가지 요구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깎고 만약에 또 이대로 경기 시즌이 끝나면 더 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선수단이 어떻게 돼요? 못 받아들이죠. 이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선수단이 지금 그거 받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될지 사실 근데 이건 아스날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지금 좀 뭐 플런트를 포함을 해가지고 선수단까지 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뭐 선수들 이렇게 반대하지만 구단 측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미 아스날이 여러분들 그 지난해 그 보셨죠? 적자폭이 좀 적지가 않습니다. 2,71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00억 넘게 이미 지난해 좀 적자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이 좀 없는데 근데 왜 아스날은 그 구단 티켓도 되게 비싸게 파는데 왜 자꾸 그렇게 적자가 난대? 그러니까 페페를 할부로 잘못 사서 뭐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적자폭가 난 상태에서 올 시즌까지 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구단도 지금 양보할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수단은 못 받아들이고 구단은 우리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선수단이 좀 어떤 식이든지 개편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적설 전에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건 지금 약간 선수단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아르테타 감독이 사실 그동안 에메리 감독의 상속을 받아서 경기를 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시즌 중간에 왔기 때문에 사실 에메리 감독이 짜놓은 판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그냥 해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몇몇 자카 역할 그 바꾸는 거 봤죠. 역시 감독이 참 중요해요. 자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면서 잘해보긴 했지만 어쨌든 하지만 대체적인 거는
에메리 감독이 남겨놓은 상속 재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건데 다음 시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테타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를 위해서 선수단을 바꾸겠죠. 이런 여러 가지 놓고 보더라도 선수단의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봐서는 아스날이 변화를 가져온다면 뭐 마음만 같아서는 많은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중요한 데만 얘기하죠. 중요한 데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세 가지 포지션 얘기하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그 다음에 미드필더, 그 다음에 아스날 하면 제일 고민이 어디죠? 무스타피 이런 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센터백 해가지고 세 군데, 딱 코어라인이라고 하는 세 군데만 콕콕콕 집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전방 공격수. 일단은 최근에 아스날 관련해서 제일 많은 기사가 나오는 포지션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 가봉맨. 오바메양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바메양은 그냥 다 먹여 살린 거 아닌가? 예, 이 친구는 지금 두 시즌 반 정도 왔잖아요. 지난번 올 때가 이제 시즌 중간에 왔으니까 이번 시즌 다 풀로 봤다고 한다면 2시즌 반 동안 지금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데 먹여 살렸지 뭐. 지난 시즌도 그 공동 득점왕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또 이번 시즌도 뭐 팀에서 가장 많은 또 골들을 좀 넣어주고 있고 어려울 때마다 이 가봉맨이 계속 지금 해주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데 문제는 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팀들이 좀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레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뭐 맨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인터밀란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바르셀로나 얘기도 뭐 하여튼 설은 그렇습니다.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바메양 이제 좀 어디로 좀 갈 것 같지 않냐? 뭐 최근에는 또 레알 마드리드가 무슨 보고서를 넣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구단 물밑으로 내려가는 건.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인 이적 레터를 보내기 전에 그 에이전트 세계에서 뭐가 있냐면 니네 혹시 나랑 협상할 만한 의사가 있어? 의향이 있어라가는 의향서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의향서를 보냈다란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아스날도 지금 현재까지는 나포세일. 예,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너무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라카제트는 팔 수 있어. 라카제트는 팔되 그 돈으로 다른 공격수는 좀 데려올 수 있지만 오바메양은 팔 수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포세일 할 수 있는 건 아스날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선수니까. 두 번째, 진짜 팔려고 하더라도 우리 팔게 이러면 떨어집니다, 가격이. 일단 안 판다고 일단 버텨야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일단은 나포세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약이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지금 아스날 입장에서도 오바메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계약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잘 협상을 해서 보내든지 해야 이적료를 좀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가봉 축구협회장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털어가지고 뭐 오바메양이 다른 팀 가서 뛰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아주 막 복잡합니다. 오바메양. 제가 아주 최근 걸 좀 살펴봤더니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지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뭐 실제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메양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몇 가지 섞여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약간 연장 안 하는 거 보면 여름에 조금 왜냐하면 지금 구단도 돈이 없고 굉장히 필요한 선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만 주면 보낼 좀 생각이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신 누굴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데려온다라고 연결되는 선수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누구 됐는지 한번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공격수. 그러니까 많이 보내거나 혹은 연결되어 있는 공격수들. 레알 마드리드의 백업 공격수죠. 루카 요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또 연결되어 있느냐? 프랑스 릴의 공격수죠. 빅터 오시멘. 여기는 이제 그 맨유에 지금 잠깐 와 있는 이갈로가 뭐 좋은 선수예요 이렇게 추천했다고 그래가지고 맨유도 연결되어 있고 그 선수예요. 있고 그 다음에 셀틱의 오드손 에두아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지금 이제 그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득점 랭킹 1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벨기에 헨티의 20살의 조너선 데이비스라고 하는 득점 랭킹 역시 리그에서 공동 1위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4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뭐 이름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치라든지 이런 거 화려해. 막 리그 선두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시멘 같은 경우도 27경기에서 13골 때려놓고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전체적으로는? 좀 다들 너무 잔잔바리들 아닙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원래 저는 항상 저 지론이 그렇습니다. 1,000억이 있으면 1,000억 하나 딱 투자해가지고 좋은 선수 한 명 사는 거 낫지. 그거를 4등분 해가지고 4명 사는 것보단 저는 확 투자하는 게 저는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이런 게 좀 주의인데 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비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아르테타 감독의 축구에 좀 부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타겟맨이 아니라 요비치는 이제 왼발 진짜 잘 쓰잖아요. 그리고 막 가끔씩 막 이게 막 이상한 막 센세이너란 골을 넣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굉장히 그렇게 좀 뭐라 할까 무게감이 그 정도 있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의 경쟁이 워낙 심했다고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선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리그에서 거의 다 교체로 뛰었던 선수인데 오바메양을 대체? 요거는 좀 약하지 않을까. 예,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오시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약간 키는 있는데 속도감이 굉장히 좋아요. 속도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 아르테타 감독이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저는. 예, 약간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치달 느낌이 좀 있는 선수여가지고 이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에두아르하고 조너선 데이비스는 그러니까 조너선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어린데 좋아요. 이 선수는 이제 캐나다 연령별 대표도 하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선수인데 근데 조너선 데이비스는 아직까지는 뭔가 검증을 해가지고 아스날에서 그 뭔가 일진으로 뛰어야 되는 그래서 오바메양이 당장 나가 그렇게 따지면 아스날이 어린 선수 꼬마들 더 많이 쓰는 게 낫지 이런 느낌이고 에두아르는 제가 봐서 약해요. 에두아르는 지금 뭐 연결되고 셀틱에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 이적 시장 가치도 1,350만 유로니까 아까 참고로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이적 시장 가치가 지금 한 6천만 유로 정도가 됩니다. 예, 바로 대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바메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아스날을 일단 고민이 좀 많겠다 저는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오바메양이 일단 킵니다. 떠날지 남을지. 자 그럼 이제 미드필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약간 위쪽에 하나 있고요. 약간 밑에 쪽에 하나 있습니다. 위쪽은 왜 연결되어 있죠? 외질이 나이도 좀 된 데다가 약간 좀 변화를 위해서 혹은 이제 주급도 너무 세니까 지금 구단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어떤 대체자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다른 어떤 유형의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그 약간 공격적인 미드필더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그 페예노르트의 네덜란드 터키 혈통인데 물론 태어난 거는 이제 네덜란드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선수가 있느냐 오르쿤 코쿠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발음이 어려워요. 사실 여기 위에 막 그 동그라미에 못 찍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봐서 정확한 발음은 퀴가 이런 발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코쿠라고 할게요. 그 선수가 연결되는데 이 선수는 좋아요. 예, 이 선수는 나이도 어린 선수인데 지금 이 19살 선수 양발이고 굉장히 그러고 보니까 약간 느낌은 저희랑 비슷하네. 외질도 독일 국적이긴 하지만 터키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 물론 이제 외질은 왼발이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양발을 쓰는데 그 이선 쪽에서 공격 미드필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쓴다면은 뭐 아주 좋은 연결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미드필더 아스날은 누가 연결돼야 되죠?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 정말 전설적인 무패 우승을 했을 그 이후에 어쩌면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따지면 뭐 비에이라라든지 질베르토 실바 혹은 최근만 놓고 보면 사실 뭐 거의 겐두지라든지 루카스 토레이라라든지 이런 몇몇 선수들이 있었는데 좀 약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강력한 파워풀한 비슷한 느낌이죠. 강력과 파워풀은 자 이런 이제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이 선수 데려오면 진짜 좋습니다. 예. 꼬마 토마스 파티 진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제가 봐서는 막 막 아스날은 만세해도 됩니다. 이 선수가 온다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데려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강력하게 뒤쪽에서 많이 잡아주고 다른 선수들이 좀 더 볼을 예쁘게 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르테타 감독은 지금 맨시티에서도 코치할 때도 그랬지만 좀 더 볼을 예쁘게 차거나 많은 패스 위주로 하거나 이렇게 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선수를 밑에 갖다 놓고 두 명의 어떤 볼을 잘 차는 선수 위에 갖다 놓게 되면 4-3-3 그림을 상당히 잘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보고요. 그다음에 진짜 고민 많은 데가 어디죠? 바로 센터백입니다. 여기는 뭐 제가 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쓸만한 선수가 쓸 수 없어요. 예. 뭐 사실 소크라티스도 그렇고 무스타피도 그렇고 다비드 루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자꾸 이렇게 몸이 너무 중심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선수 화려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좀 불안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르테타 감독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아스날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센터백을 싹 바꾸는 게 좋습니다. 싹 바꾸는 게 좋은데 일단 약간 변수는 뭐 기존 선수들이 어떻게 될까도 있겠지만 이번 겨울에 데려왔던 선수가 왼발잡이 센백 하나 있잖아요. 파블로 마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지금 임대한 거라 이 선수를 근데 사실은 쭉 뛰는 걸 좀 더 봐야 되는데 지금 리그가 중단돼가지고 리그 한 경기가 뛰고 지금 아직 못 뛰었을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파블로 마리를 어떻게 좀 둘 것이냐.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왼발잡이 센터백은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요 선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또 하나의 변수는 뭐가 있냐면 생테티엔으로 임대 보냈던 지금 윌리엄 살리바를 다시 데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의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역시
추가 영입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아스날의 센터백 쪽인데 이 선수 데려오면 역시 토마스 파티와 함께 미드필더에 샘백도 정말 최고의 영입이 될 수 있는 누구죠? 우파메카노. 아, 여기 만약에 데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아스날이 진짜 오랫동안 고민이 확 내려가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 군화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스날은 다 아실 겁니다. 지난 시즌 때도 데려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의 바이아웃, 그러니까 최소 던져줘야 되는 이적료가 얼마였어요? 1,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는 못 사. 니콜라 페페도 안 막 이래가지고 이제 못 샀던 건데 그 계약 조건에 시즌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다운된다네요. 바이아웃이 타이밍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지금 만약에 산다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면은 이렇게 땡겨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약간 우파메카노를 데려오는 거에 걱정은 뭐냐면 어려움? 이런 건 뭐냐면 많은 팀들이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으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보다는 바이아웃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파메카노 속도 좋죠, 발밑 좋죠. 이러면 아르테타 감독이 후방에서부터 볼 만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진짜 그 파블로 말리가 왼발 센터백으로 한다면 우파메카노 오른쪽에 갖다 놓고 파블로 말리 왼발로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파블로 말리는 데려올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만약에 좀 어렵다고 한다면 또 하나 연결되는 선수가 있는데 누구냐? 그 빌바오의 스페인의 그 샘백인데요. 23살의 우나이 누네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누네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력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스타일상 아르테타 감독하고 좀 맞아요. 발을 참 잘 쓰는 예쁘게 쓰는 선수입니다. 물론 뭐 최고가 있어요. 작은 선수는 아닙니다. 186인데 오른발잡인데 볼을 뒤에서부터 잘 차가지고 약간 항상 이렇게 뒤에서부터 볼을 그 예쁘게 차려고 하는 팀들 감독들에게는 요 선수 괜찮아. 빌바오고 샘백 한번 봐봐. 요렇게 약간 레이더망이 걸려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아스날도 지금 이 우나이 누네스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스페인 대표팀으로 데뷔까지 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센터백 그래서 우파메카노 데려오면 최적. 아니면 누네스 카드도 있다. 미드필더는 어쨌든 뭐 위아래 다 바꾸면 좋지만 수명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 데려올 수 있다면 최고. 공격은요. 성적을 위해서는 안 바꾸는 게 좋은데 만약에 뭐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레알이 한 1,500억 2천 이러면 이제 하고 제가 했던 4명 요비치, 오시멘, 에두아르, 데이비스 말고 딴 선수 없나요? 딴 선수 누구 있니? 데려오고 싶은 선수 있어? 또 홀란드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 재민이한테 토트넘 누구 데려오고 싶냐 그랬더니 홀란드요. 다 홀란드래. 자, 어쨌든 근데 오바메양이 진짜 만약에 된다면 아르테타 감독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 축구에 누구를 할지. 근데 뭐 또 타겟맨을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